60년 전 약혼자가 남긴 예언서. 오늘은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0년 전에 헤어진 약혼자가 정확히 예언한 운명의 이야기입니다. 프롤로그 67세 생일 예상치 못한 기적.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 2024년 3월 15일 이영자 할머니는 67세 생일을 맞았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케이크 불어요. 손주들이 둘러싸고 축하해주는 가운데 영자 할머니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다. 그런데 정말로 그날 저녁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따르릉. 여보세요? 혹시 이영자 씨이신가요? 1957년생. 네, 맞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복권 판매점 직원인데요. 축하드립니다. 1등에 당첨되셨어요. 영자 할머니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로또 1등 30억. 그 순간 60년 전 한 남자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영자야, 넌 67세에 큰 복이 온다. 그때 나를 꼭 기억해줘. 1장 1950년 전쟁 속의 첫사랑. 때는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의 부산이었다. 당시 17세였던 영자는 부산 진구의 한 시장에서 어머니를 도와 채소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 영자에게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다. 시장 근처 한의원 아들 김정호 19세였다. 아가씨, 무청 좀 주세요. 네, 얼마나 드릴까요? 정호는 영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겼다. 똘똘하고 예쁜 눈에 밝은 미소까지. 그날부터 정호는 매일 시장을 찾았다. 오늘은 배추 주세요. 어제도 배추 사가셨는데요. 아, 그랬나요? 하하.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다. 정호는 한의학을 공부하는 똑똑한 청년이었고, 영자는 비록 학교는 많이 못 다녔지만 머리 회전이 빠른 처녀였다. 특히 정호에게는 신기한 재능이 있었다. 사주를 보는 것이었다. 영자야, 손 한번 보자. 왜? 신기해. 너 손금이 정말 특이해. 정호는 영자의 손을 보더니 눈을 휘둥그레 떴다. 이거 대박 손금인데. 뭐가 대박이야? 너 나중에 정말 큰 부자 될 거야. 그런데 정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조금 늦을 것 같아. 한 60년 후쯤. 60년 후면 내가 몇 살인데 67세쯤 될 거야. 그때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야. 영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무슨 소리야.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정호는 진지했다. 정말이야. 내 사주를 자세히 보니까 경신년생의 정인이 아주 강해. 운명적인 만남도 많고 큰 재물복도 있어. 다만 시기가 늦을 뿐이야. 2장 전쟁이 갈라놓은 운명.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졌다. 영자야, 피난 가야 해. 정호 오빠는? 나는 아버지 따라 서울로 가야 해. 거기 친척이 있거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두 사람은 헤어져야 했다. 영자야, 이거 가져. 정호는 작은 수첩을 영자에게 건넸다. 뭐야 이게. 내가 너에 대해 본 사주풀이랑 내 마음을 적어뒀어. 나중에 꼭 읽어봐.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정호는 영자의 손을 꼭 잡았다. 영자야, 약속해. 내가 67세 되는 해에 3월 15일 내 생일에 큰 복이 올 거야. 그때 나를 꼭 기억해줘. 내가 너에게 했던 말들을. 무슨 이상한 소리야. 약속해. 알았어, 약속할게.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다. 영자는 가족과 함께 더 남쪽으로 피난을 갔고 정호는 서울로 올라갔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없었다. 정호의 소식은 끊어졌고 영자도 피난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정호를 찾을 여유가 없었다. 3장 세월이 흘러. 영자는 20대 중반의 착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남편 박철수는 공무원이었는데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다. 여보, 이 수첩은 뭐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철수가 영자의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다. 아, 그거 옛날 친구가 준 거야. 뭐가 적혀 있어? 영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사실 그 수첩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다. 너무 아픈 기억이어서.
그냥 별거 아니야. 일기 같은 거. 그래? 그럼 버리자. 새 출발하는데. 응. 하지만 영자는 그 수첩을 버리지 못했다. 몰래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다. 시간이 흘러 영자는 두 아들을 낳았다. 첫째 민준이, 둘째 민호.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정호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다. 특히 그가 했던 말. 67세에 큰 복이 온다. 사장, 남편의 죽음과 홀로서기. 영자가 55세 되던 해 남편 철수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아들들이 위로했지만 영자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잃은 충격은 너무 컸다. 그날 밤 영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 수첩을 꺼냈다. 이제야 읽어볼 때가 됐나 보네. 수첩을 펼치자 60년 전 정호의 글씨가 나타났다. 영자에게. 영자야,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우리가 헤어진 지 꽤 시간이 흘렀겠구나. 나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혹시 힘든 일이 생긴다면 이 글을 읽어봐. 내 사주에 대해 내가 본 것들을 적어뒀거든. 영자의 사주풀이 경신년 3월세. 첫 번째, 정인이 강함, 운명적인 만남이 많음. 첫 번째 큰 만남은 17세, 나. 두 번째 큰 만남은 25세경, 남편. 세 번째 큰 만남은 67세. 두 번째, 편제가 늦게 들어옴. 젊을 때는 평범하지만 67세 이후 큰 재물복. 세 번째, 상관이 강함.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어머니의 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됨. 네 번째, 천을귀인이 67세의 대폭발. 이때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뀜.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읽었다. 영자야,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아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거야.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 67세만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리고 67세 생일날 나를 기억해줘.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5장, 예언이 하나씩 맞아떨어지다. 남편을 잃은 후 영자의 삶은 정말 힘들어졌다. 첫째 아들 민준이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졌고, 둘째 민호는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가족들 다 힘들게 해서. 아니야, 민준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무거웠다. 퇴직금으로 아들 빚을 갚느라 집까지 팔아야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정호가 적어둔 사주풀이가 하나하나 맞아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상관이 강함.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어머니의 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됨. 정말로 영자가 나서서 아들들 문제를 하나씩 해결했다. 민준이의 빚은 영자가 작은 식당을 해서 갚았고, 민호의 재활치료비도 영자가 마련했다. 그리고 65세가 되던 해 또 하나의 예언이 실현됐다. 어머니,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민준이가 IT 관련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다. 민호도 건강을 회복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어머니의 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됨. 정말로 맞아떨어졌다. 그러면서 영자는 점점 확신했다. 정호가 말한 대로 67세에 정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6장, 67세 생일, 운명의 날. 2024년 3월 15일. 영자의 67세 생일이 됐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손주들이 케이크를 들고 왔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복잡했다. 정말 오늘 뭔가 일어날까? 그날 아침 영자는 정호의 수첩을 다시 꺼내봤다. 67세 생일날 나를 기억해줘. 정호야, 나 아직도 너를 기억하고 있어. 고마워. 내가 해준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그때 전화가 울렸다. 따르릉. 여보세요? 혹시 이영자 씨이신가요? 1957년생. 네, 맞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셨어요. 영자는 전화기를 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30억. 정말 30억. 67세 생일날. 정호가 예언한 대로. 7장, 60년 후의 편지. 로또 당첨 소식이 확실해진 후 영자는 정호의 수첩을 끝까지 읽어봤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봉투 하나가 붙어 있었다. 67세 생일에 읽으시오라고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편지가 나왔다. 영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예언이 맞았구나. 67세 생일에 큰 복이 왔겠지. 사실 나는 이 편지를 쓰면서도 반신반의했어. 정말 60년 후에 맞아떨어질까? 하지만 내 사주는 정말 특별했어. 천을기인이 67세에 대폭발하는 아주 드문 사주였거든. 영자야, 나는 전쟁 후에 서울에서 한의원을 열었어.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낳았어. 행복하게 살았어. 하지만 언제나 너를 잊지 못했어. 나는 2010년에 세상을 떠났어. 이 편지를 쓰는 지금은 1985년이야. 25년 후에 죽을 거라는 걸 벌써 알고 있어. 내 사주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 하지만 괜찮아. 나는 행복했어. 그리고 언제나 내가 67세에 행복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영자야, 이제 내 인생의 재임하기 시작이야.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해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줘. 그게 내 사주에 나타난 진짜 목적이야. 60년 늦은 생일 선물이지만 받아줘. 영원히 널 사랑하는 정호가. 주신 혹시 내 무덤을 찾고 싶다면 서울 망우리공원에 있어. 김정호 1931에서 2010년. 8장 망우리공원에서의 만남. 편지를 읽은 영자는 며칠 후 서울로 올라갔다. 망우리공원을 찾아서 정호의 무덤을 찾았다. 김정호 1931년 8월 15일에서 2010년 6월 25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묘비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첫사랑 영자에게 67세 생일 축하해. 영자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 정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버틸 수 없었을 거야.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영자 할머니세요? 돌아보니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다.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재라고 합니다. 김정호의 큰아들이에요. 정호의 아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영자라는 할머니가 이곳을 찾아올 거라고. 그러면 이걸 드리라고 하셨어요. 민재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할머니를 위해 평생 모아두신 거예요. 상자를 열자 영자의 옛날 사진과 함께 적금 통장이 들어있었다. 예금주 김정호, 수익자 이영자. 60년간 매월 조금씩 넣어둔 돈이 복리로 불어서 5천만 원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이걸. 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머니 걱정을 하셨어요. 영자가 67세에 큰 복이 온다고 했는데 그 전에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요. 영자는 또 다시 눈물이 났다. 부장 새로운 시작. 서울에서 돌아온 영자는 로또 당첨금으로 특별한 일을 시작했다. 영자 할머니 장학재단.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돕는 장학재단을 설립한 것이다. 할머니, 이름을 왜 영자 할머니 장학재단이라고 하세요? 좀 더 멋진 이름을 지으시지. 손자가 물었다. 아니야, 이 이름이 좋아. 누군가 나를 영자라고 불러주었던 그 시절이 그리워서. 영자는 또한 정호가 했던 것처럼 사주풀이 공부도 시작했다. 온라인 강의도 듣고 책도 사서 읽었다. 와, 할머니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요? 후후, 할머니한테는 좋은 선생님이 있었거든.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다. 영자 할머니의 따뜻한 사주 이야기. 젊은 시절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주풀이를 해주었다. 여러분, 사주는 운명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10장 진짜 사주의 의미. 영자는 이제 70세가 됐다. 로또 당첨 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활기차게 살고 있다. 장학재단을 통해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도왔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50만 명을 넘어섰다. 할머니, 정말 신기해요. 60년 전 사람이 예언한 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나요? 기자가 인터뷰에서 물었다. 그게 아니에요. 정호가 정확히 예언한 건 로또 당첨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희망이요? 네. 67세에 큰 복이 온다는 말은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라고.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고. 영자는 정호의 수첩을 보여주었다. 사주는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현재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너는 분명히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게 진짜 사주의 힘이에요. 그럼 정호 씨는 정말 사주를 정확히 본 거네요? 아니에요. 정호는 사주를 본 게 아니라 사랑을 본 거예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날 저녁 영자는 정호의 무덤을 찾아갔다. 정호야, 내가 맞았어. 67세에 정말 큰 복이 왔어. 로또보다 더 큰 복이. 내가 남겨준 사랑이라는 복이. 바람이 살랑 불었다. 마치 정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진짜 사주는 사랑으로 쓰여진다. 60년을 기다린 사랑. 그것이 바로 최고의 예언이었다. 에필로그 사랑의 유산. 현재 영자 할머니는 73세가 됐다. 장학재단은 더욱 커져서 전국의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있고 유튜브 채널은 100만 구독자를 돌파했다. 그리고 가장 뿌듯한 것은 정호의 아들 민재와도 가족처럼 지내게 된 것이다. 영자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정호가? 네. 아버지가 생전에 늘 영자가 67세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영자는 미소를 지었다. 정호야, 고마워. 내 덕분에 나는 정말 행복해. 사주는 운명이 아니라 희망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희망이 60년을 건너뛰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여러분도 잊지 못하는 첫사랑이 있나요? 비슷한 운명적 만남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엔 어떤 썰을 들려드릴까요? 댓글로 신청하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